공항의 한 식당.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을 한 스위스 부부가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다른 외국인이 떡하니 앉아 부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우리 자리라며 비키라고 했지만 외국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으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는데요. 당황한 부부는 식당을 둘러보고 믿지 못할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스위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스위스에 살고 있는 이자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유럽의 유명한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 딸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은 거의 자국 여행이나 마찬가지여서 아시아를 여행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여름 휴가와 맞물려서 이색적인 동남아로 가서 힐링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16살 딸 데이지는 곧 죽어도 한국을 가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다녀온 지 반년이 훨씬 지났지만 좋은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 이번 여름에 또 한 번 더 가려고 해요. 그리고 딸 데이지의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제가 다니는 여행사에도 동양인 직원이 몇 명 있는데요. 그들은 저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스위스를 놔두고 굳이 왜 한국으로 가냐고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직 스위스의 겉모습만 알지 진짜 스위스의 모습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딜 가나 그렇듯 스위스살이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스위스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그 장점들은 거의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자연환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이곳의 청량한 공기는 참 감사할 따름이죠. 또한 기차나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손쉽게 아름다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해도 스위스는 상당히 안전한 국가에 속해요. 스위스에 살면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파리나 바르셀로나처럼 내 가방에 든 지갑이 털릴까봐 걱정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높은 연봉이 스위스살이의 최대 강점이라 볼 수 있어요. 같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스위스에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 정도랍니다. 특히 언어적으로 통하는 독일인들과 프랑스인들이 스위스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저 또한 엔지니어 남편을 따라 프랑스에서 스위스에 온 케이스인데 프랑스에서는 월급이 너무 적었지만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거든요. 덕분에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따로 휴가도 떠나고도 저금할 돈이 남는데 이것은 우리가 프랑스에 살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봉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스위스의 물가는 가히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여기 살면서 외식을 하면 근처 프랑스에 가면 너무나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파리도 물가가 저렴한 편이 아님에도 말이에요. 집값이 너무 비싸 자가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월세도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이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뭐랄까? 좋은 말로는 사교에 있어 신중하고 나쁜 말로 한다면 사람을 너무 경계한다는 겁니다. 한번 친해지면 영원한 친구가 되지만 그 친구의 범위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곳 스위스 대학을 다니는 프랑스인 중 스위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할까요? 그럼에도 철옹성 같은 이 스위스의 벽을 한류는 천천히 뚫고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이젤트발트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이 피아노를 연주하던 호숫가가 있는 바람에 갑자기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앞다퉈 인증샷을 찍기 바빴습니다. 덕분에 인근 호텔은 빈 방을 찾아볼 수 없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로 버스도 증편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죠.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 대도시를 중심으로 K-팝과 K-드라마는 대표적인 한류로 자리 잡았어요. 새로운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매우 보수적인 국민 성향을 가진 스위스지만 이곳에서도 한류의 바람은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BTS 또는 한글 단어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을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고 아시아 마트에서는 한국 아이들 굿즈가 매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음식점에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행사의 한 직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이민호에 대해 폭풍 수다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 딸 데이지는 블랙핑크의 찐팬입니다. 한국어로 블랙핑크의 노래를 줄줄줄 부르는데 아주 기가 차더라니까요. 거기다 데이지는 한국에 가서 연예기획사가 주관하는 오디션을 보고 K-팝 아이돌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너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꾸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여름 휴가는 한국행일 수밖에 없었지요. 한국 아이돌의 신곡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보고 춤을 연습하는 데이지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밥도 안 먹고 몰입합니다. 한국 노래가 저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는지라 딸이 좋아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제 안에 아직도 한국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아주 약간 있습니다. 여기 스위스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한국 하면 북한의 누구를 떠올리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게다가 이곳에는 일본이 동양의 아름다움이 극치라고 생각해서 일본 예술품 전시회가 자주 열리는 상황이죠.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을 비슷하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한류 덕분에 스위스에서는 한국은 일본이랑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죠. 작년 여름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딸은 비행기에서부터 기내식을 한식으로 몇 끼 챙겨 먹으면서 한국 사랑을 과시했고, 한국인 스튜어디스에게 일부러 음료를 요청하고 담요를 바꿔달라는 등 한국어 연습도 하는 거 있죠? 저렇게나 좋은가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우리 부부도 입이 해벌레 벌어질 만큼 좋았지 뭐예요. 제가 유럽에서 여행사 직원을 하며 얼마나 많은 공항을 다녀와 봤겠습니까? 다 합쳐도 한국의 국제공항만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웅장함은 물론 세련됨과 탁월한 서비스들이 질비해서 한국의 발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류 문화 덕분인지 인천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는데도 입국 심사나 짐을 찾는 데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다니면서 한국 손님들을 몇 번 경험해봤는데 사실 그들이 가장 소매치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건만 가방과 지갑을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거든요. 유럽은 스위스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위험하니 정신을 똑바로 챙겨서 물건을 잘 들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인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기억력을 의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인은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자체를 상상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스스로들 믿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남자가 공항 리무진을 기다리면서 캐리어 2개를 길가에 그냥 두고 길 저 끝쪽에 있는 흡연실로 가더니 담배를 피는 게 아니겠어요? 모르긴 해도 10분은 넘게 캐리어가 방치되었는데 주인 없는 캐리어 마냥 길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캐리어를 사람들은 보고 피해가거나 보행에 지장 없게 한쪽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도 캐리어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 이용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지가 화장실을 간다며 나섰고 우리 부부는 비빔밥을 주문하려고 키오스크 기계 앞으로 갔어요. 소매치기를 당할까봐 캐리어는 가게 입구 쪽에 놓고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은 채 주문을 했는데 불과 3분 사이에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외국인이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자리라고 말을 했더니 자리에 아무 짐도 없어서 빈자리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자리를 찜해두기 위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가방을 놓고 가게 앞쪽 키오스크로 주문하러 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가방이랑 휴대폰을 놓고 온다는 건 유럽에선 네 제발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한국은 이런 것이 안전한 수준이니 유럽에 여행 오셨던 한국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습관으로 여행을 하셨고 유럽에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국인을 안내하게 된다면 특별히 더 안내해드려야겠더라고요. 한국 여행이 시작되면서 놀랄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휴식을 취한 뒤 우리 가족은 택시를 이용해서 경복궁을 향했는데요. 기사님은 외국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무슨 책자 같은 걸 주시면서 근처 관광지인데 한번 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청소년 여학생이 가면 좋아할 관광지를 추천을 해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임금과 왕비 그리고 공주가 되어 가족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사님이 주신 책자 덕분에 관광지를 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외국인이라 낯설어서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간단한 영어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보니 한국인은 모두 애국자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면서 한국의 인프라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은 건물에 있는 광고판마다 현란한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 생기를 불어넣고 있고 도로에는 많은 차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커피를 마시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부터 바삐 뛰어가는 사람까지 한국의 모습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모습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스위스는 너무나 한적해 심심하다 못해 질식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온 동네가 항상 알프스 산맥이 내려다보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데 양떼와 사람 한둘 지나가는 풍경이 대부분이죠. 그나마 수도 취리히에는 도시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경쾌하고 생기 있는 서울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답니다. 이런 도시의 분위기를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런던, 파리에 가면 사람은 많지만 이런 맑은 날씨와 초고층 빌딩은 아니거든요. 여튼 한국은 매우 한국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데이지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저녁 7시가 넘으면 가게 문을 하나 둘씩 닫습니다. 특히 저녁 9시 정도에 문을 여는 곳은 카지노급은 되어야 하거든요. 일반 식당은 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아서 자연스레 도시는 정막이 흐르는데요. 한국의 밤 9시는 정말 유튜브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낮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편의점은 정말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먹는 삼각김밥과 라면은 데이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남녀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있어 젊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큰 건물 꼭대기층에는 루프탑 커피숍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도 있었답니다. 아주 낭만이 제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놀아도 호텔로 가는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이 되고 있고, 거리의 택시들도 모두 대기하고 있으니 이런 곳에 무슨 치안 걱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유흥뿐만이 아닙니다. 대학교 근처에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곳곳에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어 아침 식사가 가능한 곳도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침에 문 여는 가게가 없어서 브런치라고 아침 겸 점심 형식으로 간단하게 먹는 것이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은 밤과 새벽 근무를 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는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유럽은 채소라고 하면 감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요리에 감자가 다 들어가는 이유가 감자만 재배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워낙 땅이 척박해서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맛은 밋밋하고 고기는 좀 질긴 특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면 사실 근처 체코 가서 저렴하게 먹고 오는 것이 나을 정도랍니다.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지 못한 스위스는 해산물 자체가 귀한 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직접 살아있는 생선으로 회를 떠주는가 하면 해산물과 한국의 전통 소스인 고추장과 합쳐서 해물찜 요리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생선 요리는 말리거나 튀겨서 나오는 살코기 정도인데, 한국은 회로 먹고 남은 고기를 스프로 끓여 생선찌개까지 해먹는 것을 보고 거의 문화 충격을 받은 수준이었죠. 남편과 저는 스위스 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해산물을 아주 실컷 먹었답니다. 한국 거리도 사람도 음식도 뭔가 다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나라이고 변화가 빠른 액티브한 한국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한강의 여유도 즐기지 못한 채 4일간의 여름 휴가가 끝이 나서 스위스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당연히 한국 여행 2차전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지는 서울뿐만 아니고 이번엔 한국의 주요 도시로 여행을 가보자며 지하철과 기차 노선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도대체 학교 공부는 언제 하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창 자기 좋은 거 할 때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엔 데이지가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를 가이드해 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다시 한번 한국 생활의 감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